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종목들을 선택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관련주들이 유독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탑7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텔신라입니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한령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이와 함께 호텔신라의 주가가 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호텔신라는 거의 2년 5개월 만에 10만 원 선을 10만 원대의 주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10만 2천 원 전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완리인데요. 중국이 슝안신구를 국가급 경제 특구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완리가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상승 탄력은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완리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타일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완리가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랩지노미스 저희가 탑5 종목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암과 당뇨, 거기에다가 알츠하이머까지 28개 질병을 가려낼 수 있는 분자 진단기기를 4월부터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런 기대감과 함께 랩지노미스가 1.9%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조만간 한번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엔텍도 한번 볼 텐데요. 요즘 중국의 환경 규제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 못한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중국의 재활용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많은 재활용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소각시켜야 됩니다. 자, 산업 폐기물을 소각하고 매립해야 되는 전문 업체인 코엔텍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탑3 종목인데요. 한중 관계 개선되면서 카지노주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죠.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라든지 혹은 GKL 이런 종목들은 오르고 있는 반면에 강원랜드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1%대의 작은 폭의 상승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계속 상승을 할 것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드림시큐리티 탑2 종목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공인인증 제도를 폐지한다는 소식과 함께 사설 인증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드림시큐리티는 현재 전국은행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림시큐리티가 관심을 받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는 11%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탑1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아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의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넷플릭스와 첫 번째 드라마 계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매출이 반영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현재는 4.7%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도대체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요즘에 그 관심은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관심 많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워낙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까 이주호 앵커께서 잠깐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7개 특징주 중에 한 4개에서 5개가 다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모든 시장 내에서 상당히 좀 그 부분이 크게 좀 주가의 호재로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스튜디오 드래곤에겐 좀 좋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하고 사실 BAT라고 하죠. 바이두하고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미디어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 수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드라마를 가져간다. 예, 그렇죠. 네. K 드라마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BA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한한령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루트로는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한한령이 완화가 되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2분기부터도 바로 본격적인 매출로 좀 성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요. 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드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것들이? 일단은 중국에서 사간다는 것 자체가 넷플릭스에도 사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미 얼마 전에 방영이 끝났던 화유계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에서 한 90억 정도의 판권을 사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3월 초부터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넷플릭스하고 지금 연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BAT도 역시나 이런 화육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워낙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드라마 편수 제작 자체가 한 24편에서 7편까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드는 드라마 내진 영화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그 중국 측에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관련된 미디어 수출 관련된 시장 규모가 네. 한 1,5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이상은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제가 맞는지 한번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 네네. 파리의 연인과 태양의 후예 작가인 네네. 김은숙 작가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같이 네.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럼 또 네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좋은 작가가 있다고 하니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면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떨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본인들이 만들었던 드라마를 사간다고, 해외에서 사간다고 네네. 하니까 앞으로 주가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네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좋아요를 좀 드리면서요. 일단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 20% 정도 이제 4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도 계속 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분할 매수 사가신다면 이 1년이 지난 이맘때쯤에 조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자, 정부가 이제 20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굳이 공인인증서만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와 함께 드림 시큐리티가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주목받고 있는 겁니까?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부분이 네네. 상당히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20년 만에 폐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인증서 관련된 이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좀 발표를 하게 됐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1년 안에 좀 폐기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실 전자 관련된 서명에 관련돼서 사실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이러한 공인인증서나 이런 중앙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탈중앙화되는 그런 부분,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게 되면서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하고 함께 지금 계속적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된 이 부분을 이제 삼성 SDS하고 계속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의 주가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궁금해지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미래에 좋은 기술로 네. 사용될 것 같긴 하나 아직 우리가 그 믿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얼마나 활용될지는 의문이라 그러면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는 건 좀 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생각하고도 매우 비슷한 생각을 이주 앵커께서 가지고 계신데요. 네. 저도 그래서 일단은 평가를 드리는 게 글쎄요라는 부분을 좀 드리면서요. 일단은 오늘 이슈성으로서 조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아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자체가 바로 내일부터 바로 폐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도 드림 시큐리티의 실적이 단기간에 좀 급증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블록체인 역시도 일단은 단계별로 이제 폐쇄적 블록체인에서 공개적 블록체인까지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글쎄요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그 이야기 나누는 동안 그 김은숙 작가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관계를 잠깐 찾아봤는데 화엔담 픽처스라는 곳에 김은숙 작가가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화엔담 픽처스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저희가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인데요.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카지노를 이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얼만큼 좋을 것으로 보세요? 파라다이스. 일단은 중국
외에도 네네. 사실은 파라다이스의 실적도 역시나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중국인들이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이 이제 방문을 해서 카지노를 이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실적이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일본 VIP에 대한 영업이 상당히 좀 잘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이제 영업을 좀 잘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연계사가 이제 같이 잘 영업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 VIP를 좀 잘 끌어들였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한 5월 달 정도 좀 지나게 되면 이제 중국 인바운드 역시나 네네. 조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 달에 이제 매스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1차에서 2차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확장해서 개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자체를.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는 카지노 성장 자체가 이제 VIP 고객군뿐만 아니라 매스 모두 다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오늘 사실 11% 급등해서 꽤 많이 회복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오늘 갭이 뜨게 되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네네.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사실 고점 대비 지금 올라온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겨우 절반 왔네요.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높은 고밸류를 받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이 좀 많이 저하됐다라고는 좀 보여지고는 있으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된다면 뭐 전체적까지 회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부 한 70% 이상은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의견을 네네,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저희가 호텔신라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보죠. 호텔신라도 사실 저는 비슷한 이슈일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네네. 호텔신라는 확실히 중국인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국인과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단지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사실 면세 부분에서 성장이 상당히 좀 많이 돋보였다라고 네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면세 부분에서 사실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의 매출액이 한 20% 이상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인당 구매율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볼 운영당 수가 있을 돈을 것 많이 같아요. 썼다. 네, 이 인당 구매율 자체가 한 120% 이상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보따리상이라고 불렸던 이제 외이상들이 좀 많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런 네네.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작년도에 이 3월에서 6월 같은 부분은 사실 이 외이상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3월에서 6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늘어나게 되면 그 기저효과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호텔신라의 주가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견 가운데는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좋아요. 좋아요 의견.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드립니다. 자, 저희가 총 네 가지의 종목을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앞으로 좀 가장 좀 강할 것 같은 내일장 탑픽을 한번 골라볼까요? 네, 제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탑픽은요. 제가 파라다이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탑픽으로 파라다이스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동시호가와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했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07% 소폭의 하락을 보이며 2,444선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더니 0.4% 하락한 867선의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외국계 순매수 속에 3.48%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지만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 여러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첫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강 후 약의 장세였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죠. 코스피는 0.05% 결국 약부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2,444선의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그것보다 낙폭이 더 컸네요. 0.29% 내린 86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국인 상당한 그 변화를 보여주는 수급 상황 연출했는데 1,300억 원 넘는 순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모두 물량을 반납했고 이처럼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덩달아 팔았고요. 231억 원 순매도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만이 사자를 외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만이 사들였습니다. 900억 원 넘는 순매수 물량을 유입을 했지만 외국인 기관 모두 일제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양수급 주체들 모두 IT 관련주는 팔자를 외쳤고 오락문화 섹터에서는 사자를 외쳤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오늘장 두드러진 탄력을 보여주는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 면세점, 여행 섹터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화장품 섹터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무려 22%까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도 10% 넘는 상승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에이블 CNC도 5.82%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오락문화 섹터도 강하게 두드러졌었죠. 보시면 판타지오가 5.78% 강세 흐름, 사마 네트워크스, SM, CNC 4에서 5% 이상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4.54% 강세를 보이며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자, 4월 2일 마감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